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는 세 단어가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healthy라는 건강한, 그리고 처치 플랜팅이라는 어떤 교회 개척,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교회 개척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구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것이 조합이 될 때 합쳐져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에 사실 분명한 사역의 내용들이나 또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healthy라는 단어보다는 healthing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한이라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 개념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의 건강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강했어. 근데 지금은 건강하지 않아. 혹은 지금은 건강해. 그러나 몇 년 후에는 건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하고자 노력하는, 건강함이 지속되어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건강하기 위해 약을 챙겨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무리의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씩 지나가면서 야 여기 빵 냄새 좋다, 뭐 커피 냄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 각 사람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함의 특징이나 특성들이 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건강한 처치 플랜팅이 추구하는 건 끊임없이 건강하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또한 그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어제 NCD에서 나온 표현을 따르자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공생해 가는, 근데 공생이 단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혹은 힘내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보자, 그런 생존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이나 또 각 교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각각의 목회 철학과 또 목회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면서 또 건강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것을 동역하면서 각각의 주체들이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한 교회입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왜 건강해요? 어떻게 건강해요?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인데 좀 표현하기 그래서 건강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 건강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계속 정리하시고, 기회 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몸에 좋은 약을 추천해줘서 제가 제 인생에 한 달 내내 이렇게 약을 안 빼먹고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친구의 조언을 통해 내가 노력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조언들,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만약에 그 말이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겸손히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건강함의 길이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무조건 그걸 따라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늘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이 언제든 이야기되어지고 시대에 맞춰서 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NC들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또한 건강함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렇게 모였을 때나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혹은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나 함께 이야기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건강함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두 가지 개념을 좀 개괄적으로 오늘 좀 나누고, 그리고 각 교회별로의 상황이나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단어는 처치 플랜팅이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처치 플랜팅을 의도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치 플랜팅이라는 영어 단어가 한국에 번역된
시작될 때는 교회 개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 개척이라는 한글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뭐 교회 개척교회 목사, 뭐 저는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본의 아니게 어떤 특정한 형태 혹은 특정한 상황의 교회를 좀 암시하거나 전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넓고 다양한 개념이 특정한 형태의 또한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교회나 어떤 그 교회의 상황을 표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개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좀 세서 그런 것 같은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가서 부닥쳐서 뭔가를 해내는 개척자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열악함 속에서 계속해서 이 작은 혹은 뭐 가난한 혹은 힘이 없는 적은 이런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쓰러워하죠. 어떠세요? 뭐 이런 거. 누가 이제 드라마인가 영화에 얘기한 것처럼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것처럼 왠지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좀 그러나 우리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 이런 것처럼 변명하듯 얘기하는 느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어를 개척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 의미 상태로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작은 상태가 유지되고 여전히 힘들게 무엇인가를 스트러글 하고 있다면 그냥 개척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추구하고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처치 플랜팅의 개념은 단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무엇을,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만이 길이다 혹은 이렇게 해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처치 플랜팅보다는 더 넓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좀 전제하고 그런 개념들을 함께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교회 개척, 소위 말하는 처치 플랜팅에 대한 책들과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의 꽤 많은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어떤 형태의 처치 플랜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 개척자, 소위 말해 처치 플랜터를 통한 처치 플랜팅이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개척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가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회 개척, 소위 말해 처치 플랜팅을 시작하기 전에 팀을 만들고 목회 철학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교회 개척을, 처치 플랜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또한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소위 말해 이제 마더 처치를 가진 경우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분들 교회 중에도 이렇게 분립개척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뭐 분립개척, 이것이 이제 마더 처치가 있는 교회 개척의 처치 플랜팅의 한 모습인데, 그것도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캠퍼스 처치도 처치 플랜팅의 하나, 그리고 자녀교회가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셀라이 처치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지역에 맞는 교회로 체제 개선이 되는 것도 넓게 본다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치 플랜팅이라는 개념이 플랜트, 식물을 심는 개념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씨앗 하나가 날라와서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도 처치 플랜팅, 혹은 나무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옮겨 심어서 살아내게 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플랜팅. 그래서 넓은 개념의 처치 플랜팅이 있고요. 우리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는 그런 면에서 때로는 처치 플랜터를 중심으로, 때로는 마더 처치가 되고자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혹은 가능하다면 네트워크가 함께
뭐 이 얘기는 몇 달 전 혹은 작년에도 많이 논의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 새로운 교회를 개척 혹은 플랜팅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봅시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처치 플랜팅을 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별히 처치 플랜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얘기했던 것과 오늘 처치 플랜팅의 개념을 좀 묶어서 좀 우리가 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자연적, 이 자연의 방식 그리고 식물, 플랜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제 표현한 단어들 속에 유기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결국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중등 과정을 겪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죠? 땅. 그리고 하나의 씨앗이 심겨질 거고 씨앗이 싹이 트겠죠. 싹이 터서 자랍니다. 자라면 그 다음 뭐가 돼요?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되죠.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지고 떨어진 씨앗이 다시금 자라는 이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교회 혹은 처치 플랜터들이 생겨나고 시작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 뭐 그것을 위해 어떤 단체들은 펀드를 조성하고 또한 연구 모임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모임들을 만들고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나는 처치 플랜터인가 아닌가 고민하던 분들이 처치 플랜터로서의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아까 시작할 때도 다 내용도 다 떠나서 그 열정과 뜨거움. 근데 그 뜨거움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하나님 나를 통해 혹은 나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는 헌신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너는 일어나서 어디 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라 라는 음성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교회들, 좋은 목회자들,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됐을 때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또한 소명감을 좀 확인하게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될 수 있는 환경, 우리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가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이 시대에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우리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안에는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안에도 새로운 교회를 향한 마음,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전도사들처럼 신학생들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 시대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처치 플랜터로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소서 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는 나와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돕는 네트워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그 사람으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임신이 되고 임신하고 한 10달 동안 뭐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어쨌든 임신한 상태 10달 정도. 한국말이 왜 저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출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아기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자라나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 속에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네트워크의 교회들과 이 처치 플랜터들이 각각의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처치 플랜팅이 돼서 성장기에 있는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고 처치 플랜팅이 됐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모였고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으로 그래 우리의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든 없든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일종의 합의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이게 뭐라 그러죠? 태아로서의 처치 플랜터도 새로운 교회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꿈꾸고 있을 뿐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치 플랜팅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하니까 커피 사역을 함께 하면서 성장하고, 때로는 선교를 같이 하면서, 때로는 연합기도회를 통해, 때로는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몸을 만들어 온 거죠.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완벽하게 서포트해서 시작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처치 플랜터와 목회자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나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해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교회를 꿈꾸며 처치 플랜터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처치 플랜터로서 준비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이제 출산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고 처치 플랜팅이 시작돼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양분을 먹으면서 성장해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성숙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몸도 좀 만들고 체중 조절하고 이렇게 몸 상태를 만들어서 새로운 아기를 갖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임신하기 위해, 잉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지, 혹은 이미 나와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면서 지금 막 몸부림치는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가 지금은 몇 개 교회가 되지 않고 목회자들이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 교회들이 모이고 시간이 지나서 많은 목회자들과 처치 플랜터들이 모인다면 다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질 거라는 거죠. 다른 단계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각 단계에 맞는, 각 단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 공급할 수 있는 교회, 공급할 수 있는 처치 플랜터 목회자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1호 교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작년에도 우리 동네 교회랑 함께 교회 하나를, 우리 청소년과 청년 중심의 교회를 세워보자. 물론 그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 환경, 잉태 환경이 아직 좀 미약해서 이게 잉태가 될까 하다가 잠깐 보류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또다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그럼 그때가 되면 다 달려들어서 뭔가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줄 알았던 처치 플랜팅의 시작이 생각지도 않게 선교 같이 합시다. 우리 여러 나라도 하고 사역도 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와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베트남 선교 같이 합시다라고 시작한 그곳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학교도 세우고 카페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곳에 생각보다 빠르게 임신이 된 거죠. 임신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공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야민전도사와 김문재 선교사는 목사님들, 저희들 뭐예요? 그러니까 잉태가 됐어요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의 제대로 된 기능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처치 플랜팅을 준비하는 네트워크였다면 이제는 처치 플랜팅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로 거듭나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게 적어도 이제 저의 판단이고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형태를 갖춰가고 출산의 때를 기다리며 새로운 생명으로 준비되어 가듯 우리가 환경부터 신생아가 나오는 이후 응태기를, 그리고 출산이 됐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교회는 인큐베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 이것이 우리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가 앞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가기 위해 시작해야 되는 단계,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숙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병아리가 들어가니까 양계장 조성과 양계장 사역의 속도 엄청 빨라지듯이 우리 안에 새로운 교회가 잉태가 되고 시작이 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만큼 그것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 힘으로 부족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이 아이가 출산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듯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가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우리는 이러한 처치 플랜팅을 지속적으로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도전하고 가르치고 코칭하고 멘토링하면서 세워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국교회가 개척하고 그다음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해라 하듯이 내버려 둘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같이 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NCD에서도 얘기했지만 8가지의 질적 특징이 나왔죠. 특성이. 그중에 최소치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나눴는데, 최소치에 집중했을 때에 좋은 성장이 있으면 이것이 다른 영역에도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혹은 처치 플랜팅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것을 돕다가 이쪽 이미 성장 단계에 있는 교회들이 동반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요. 처치 플랜팅을 섬기고 돕고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성장해 버린 거예요. 어린이 된 거죠. 어른이. 그리고 어느새 성인으로 성장을 했는데 용기 내지 못했던 거죠. 아이를 낳을 자신도 없고 해서 나이만 먹고 있던 교회들이 이 프로세스를 같이 하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도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시작되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뛰어드는 사람들,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여러 교회들의 상황을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 듣고 보는데, 작년에 우리가 청인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동네 교회. 그리고 초반에 준비도 하고 조금 지연되긴 했는데, 지연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돌아가서 힘들긴 하지만 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때 했던 결단과 노력들이 지금의 사역에 꽤 많이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끊임없이 청소년과 청년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됐고, 그 결과 공감이라는 사역이 자리 잡게 됐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의정부 그 청소년들과 같이 그 나름의 의미 있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 축제 같은 거죠. 그게 일종의 캠핑하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NCD의 표현으로 보면 예배에 있어서 영감 있는 예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영감 있는 공감이더라고요. 이거 뭔가 다른데 뭔가 좀 달라.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와 처음 한다 했을 때와 뭔가 달라. 어수선하지도 않고 아이들의 표정과 또한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 아이들이 서로 챙기고 돕고 또한 어른들이 함께 섬겨가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감, 청소년들을 섬긴다고 뭔가를 하는데 다르게 보면 교회가 성숙돼 가고 있는 거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야, 진짜 조만간 청일청을 통한 교회가 시작되겠는데?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 아이들은 준비됐어요. 환경도. 왜냐하면 큰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처치 플랜터들, 싹을 틔울, 잉태가 될 처치 플랜터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최근 박 목사님하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런 상황이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든지 함께하고 도와주고 세워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 교회들이 성장해 가고 준비가 되어져 갈 때에 뭘 해야 되냐면 처치 플랜터도 준비해야 되고 임신기를, 잉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을 때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부모들은 조급해지죠. 빠르게 뭔가를 준비해요. 지금 베트남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박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언젠가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6개월 안에 단계가 팍팍팍팍 넘어가 버린 거예요. 빠르게 진행이 됐어. 그래서 잉태가 돼버렸어.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원하고 지지했다고.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처치 플랜팅을 시작하는, 그리고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어떤 면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어쨌든 또 한 명의 처치 플랜터로서 지지할 수밖에 없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생할 때까지. 더 나아가 스스로 성장해서 이제는 그 베트남 교회가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돕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움직일 수 있기에 제가 더 많이 가고, 그나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에 제가 더 많이 떠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앞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자비랑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교회가 잉태되기 전에 처치 플랜터 훈련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요. 대부분의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나 어떤 단체들은 다 그걸 갖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요. 그냥 당신 목회자로 훈련 많이 했지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신병을 받은 것처럼, 아 이게 더 낫겠다. 유격 훈련 갈 때 계급장 다 떼고 가잖아요. 대대장도 사병하고 똑같이 원래 받는 거잖아. 처치 플랜팅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이거 그 단계로 들어가요. 내가 과거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뭐 부목사로 몇 년을 했는데, 뭐 아무 상관없어요. 너는 교회에 대해서 1도 모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렷, 열중샷, 앞으로 가부터 배우는 거죠. 사람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단계들을 통해서 정말 임신되어지고 출산하고 성장해서 다른 교회들을 낳기까지,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까지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낙오자들 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나 또한 선교지를 봤을 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세대입니다. 지금 이 네트워크,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전도사들조차도 1세대입니다. 당연히 1세대는요, 개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1세대들이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의 목회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고생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누려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1세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어떤 처치 플랜터로서 사역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내고, 오답을 냈을 때 또다시 수정해서 정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보자고 모인, 그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래프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너무 흔한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옛날에 사실은 생물 시간에.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이게 뭐냐면 생명주기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주기라는 걸 가져요. 우리가 교회를 유기체라고 얘기할 때 유기체는 생명체라는 거거든요. 시작이 되고 죽을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존재, 이런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기체, 모든 생명체는 생명주기를 갖습니다. 당연히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고 급박한 성장을 하고 성장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다는 건 외적인 성장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자, 최고를 찍고 정체기가 오고요.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아주 짧은 사이에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을 되게 길게 보는데 아시죠? 사람의 몸이 성장이 끝나면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장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노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젊기 때문에 노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젊은 시기를 마치 계속 유지되는 시기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꽤 지나고 문득 깨달아요. 내가 늙었다. 늙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는 낭비하고 보낸 거죠. 그리고 급격한 쇠퇴기를 경험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죠.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성장, 정체, 쇠퇴, 사망으로. 이것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물건조차도 오래 걸릴 뿐 사실은 같죠. 새 걸로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나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신학 쪽에서는 이 별거 아닌 주기표에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로서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표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쓰고 체크해 보라고 해야 돼요. 정직하게. 생명 주기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얹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고 죽는데, 교회도 사람도. 그러면 이것이 연장되려면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죠. 변화는 언제 시작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미 쇠퇴기 접어든 다음에 다시금 성장 곡선을 만드는 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공동체, 회사를 포함해서 교회든 어디든 대부분 어디서 시작하냐면 쇠퇴기에 들어서고, 또 쇠퇴기도 아니 계속 부정하거든요. 아니야, 우리 그렇게 약하지 않아.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멋있었는데, 이런 생각하다가 타임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이거 있죠, 이렇게 요양원 가면 이거 뭐 하지? 생명유지장치 끼기 직전에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기적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처럼. 이해가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쇠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서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정점일까요? 보여지기에는 변화는 정점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룩하는 시기니까. 그러나 변화를 위한 준비는 성장기 끝부분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하고 있을 때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유기체는, 그 생명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속한 쇠퇴기에 들어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뭔가를 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라고 컴플레인을 사실 많이 들었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애매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으니까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해야 이게 꺾이기 전에, 쇠퇴기로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문화처럼 될 때, 우리가 뭔가를 되고 있구나. 그러면 또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도태돼.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모든 기업들은 이 원칙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변화의 때를 놓친 회사들은 쇠퇴의 길로 접어서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닫아버리고 여기서부터 차라리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해요.
헬시 처치 플랜팅은 이 생명체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감사한 것은 미국 교회들이 지금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보기에는 미국 교회가 많이 죽었다라고만 느끼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화려했던 큰 교회들이 쇠퇴한 겁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교회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그리고 그 사역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뭐라 하든 상관없이 처치 플랜팅을 함께 해가는 교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통해 지난 20몇 년 동안 많은 내용들이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물론 문화의 옷은 입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문화의 색깔이 너무 진해서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후배들을 해야 될 것은 그런 원리들, 그런 내용들, 그런 방법론을 그대로 자료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보고 임상해보고 그래서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교회 사역자들에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마음으로의 은퇴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나오든 상관없이 임상해 보는 겁니다. 좀 이렇게 주사 맞아보고 어때 나 살아주고 나를 통해 보라는 거야.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원리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때가 됐을 때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뛰어들기 전에는 이런 임상이나 이런 노력들, 교회됨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보여지는 교회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단지 돕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부품으로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더 힘든 상황에서 풀어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육사역이다 뭐다 다 여러분들의 사역이야.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진짜 주머니 탈탈 털어서 먹이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야. 심지어 우리 교회를 사용해봐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다 갖다 써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치 플랜터로서 준비될 수 없다면 이것도 못하면 기성교회 간다 어디 간다 못한다고 봐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거면 빨리 성도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이름한 목사인, 그러니까 직함한 목사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처치 플랜터들과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교회는 오히려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목사급의 성도들이 필요해. 전도사급의 성도들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에게도 사실 계속 알게 모르게 푸시하고 부탁했던 게, 목사님,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숙제 풀 수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심으면 다 죽습니다. 병아리 지금 8마리 죽었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난 되게 화가 나요. 그 옆에 있는 녀석이, 물론 그래도 죽었겠지, 당연히. 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깐난 애기면 그렇게 할 거냐는 거야. 지 새끼라면 그렇게 보겠냐는 거야. 그러지 않아서 죽었다면 난 되게 속상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배워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느 교회를 복지한다, 어느 교회를 잘라서 너 해봐라,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식받는 거는 마지막 단계예요. 남의 것을 이식받아서 사는 거는 미안하지만 마지막 단계야. 의학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마지막 단계. 할 수만 있다면 회복하고 내 걸로 쓰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나는 그걸 못하고 20년을 보낸 거죠. 늦게 깨달았지. 그러니까 뒤늦게 비싼 수업료 내면서 지난 10년을 보낸 거야. 생존할 수 있는 10년을. 근데 20대 때 그걸 시작했으면. 그래서 내가 김종근 목사님한테 되게 감사한 건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이것만은 아닌데 at least one of them. 그러나 그것이 the best way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야 돼. 커피를 배울 때, 목회를 배울 때, 코딩을 배울 때 이게 전부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 아니, 보험처럼 뭘 하면 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쯤이 10년 전이에요. 이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던 때가 10년 정도 전이에요. 미국은 이미 15년, 20년, 그 당시에 20년 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교단 차원, 단체 차원을 세워왔고 임상을 거쳐서 네트워크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 개척자들도 듣지 않아. 개척교회 목사들도 관심이 없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 관심이 없어. 근데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미국이나 유럽, 호주 할 거 없이 이 네트워크가 글로벌화 됐어요. 하나의 단체가 여러 나라에까지 확장돼서 사역이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화 됐어요. 베트남에 교회를 개척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에게 그 교회를 인큐베이팅해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시작했는데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또한 성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 여기서 성장이 양적 성장도 포함하고 질적 성장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를 낳아요. 베트남은 20살도 안 돼서 애들이 자꾸 애를 낳아요. 일찍 결혼하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20대 초반 애 낳으면 왜 이렇게 빨리 낳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 형편을 보면 작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그럼 뭐라 그래요? 미쳤냐고 그래요. 뭐가 있어서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야. 사람이나 모든 동물이나 생명체는 어떤 시기가 되면 가임기로 들어가죠.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돼요. 가임이 끝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꽤 길어요. 여러분, 한 여자가 쌍둥이를 10명을 동시에 낳아봐. 낳을 수 있겠지. 근데 다 건강하다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왜 한 번에 10개, 20개, 100개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돼서야 그제서야 임신을 하려고 그러고 애를 낳으려고 그러고 한 번에 많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용만 커지고 진통만 커질 뿐 생명력은 떨어지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내가 옛날부터 20대 초반부터 얘기했잖아. 요하나, 네가 하고 있는 게 교회 개척이다. 전도사여도 된다.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는 이미 옛날부터 전도사들이 신학교 오기 전부터 교회 개척하고 왔어요. 시골에서. 그 옛날엔 더 했고. 근데 우리는 어느새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들이 되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이 빛을 발하게 돼요. 우리는 교회 사역 현장을 30년 누볐다고. 30년. 베테랑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준비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정도를 도와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내가 봐, 되게 쉽게 도와주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처치 플랜터로 성장해 가야 돼요. 처치 플랜팅을 하는 처치 플랜터가 돼야 돼요. 교회는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종합 예술이죠. 한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목회자는 한 교회 단임 목회자로 사역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면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전인적이라는 어제 소그룹 얘기했죠. 전방위적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한 가지 사역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인적 사역을 해야 되고 전방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때는 이거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해요. 아니, 그게 무슨 변명이 돼요. 내가 아기를 낳았으면 책임지고 키워야지. 동양조시라도 먹여야지.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애를 못 키워서 버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많은 푸념이, 처치 플랜터들이 하는 많은 푸념들이 그런 얘기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물론 그건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친다면 지금 그것을 알고 시작한 우리는 다르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감사한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 처치 플랜팅을 재생산하기에는 다 약한 교회들이고 목회자들인데
우리 안에 DNA가 있어요. 홍성진 목사님, 남나희 목사님, 박찬일 목사님, 고강진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애는 낳아야 돼.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는 것처럼 그 DNA를 가지고 늘 고민해요. 그리고 늘 속상해요. 아직 나올 수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만족하지 마요. 그것 좀 한다고 어깨 힘주지 마. 다른 애들보다 좀 나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나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동년배 사역자들보다 조금 나은 거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아무것도 못해. 지금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다면 준비해야 돼요. 뭐가 없어서 못한다면 준비해야 돼. 그것을 가능하게 돕고 지도하고 돕기 위해 모여지는 거예요. 모여진 게 우리 네트워크인 거죠. 이 첫째 플랜팅의 원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강의 NCD 할 때도 얘기했죠. 동종의 번식을 한다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를 낳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를 품어요. 근데 목자가 양을 낳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양은 양을 낳고 목자는 목자를 낳는 거지. 근데 자꾸만 목사님들이 자기를 목자라고 하고 성도를 양이라고 얘기하면서 양을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잖아.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들을 낳아야 돼요. 교회 개척자를 세우는, 처치 플랜터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제 남은 삶은 그랬으면 해요. 그리고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네트워크 구조를 한국 사회는 잘 갖춰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처음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나 교회나 뭐가 됐든 간에 개체들이 있죠. 우리는 본인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가는 거에 익숙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제는 친구도 동지도 없는 시대가 돼가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위해 다 이용하는 시대가 돼가죠. 그러니까 다 개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체로 살아가다가 모여질 때가 있어요. 그룹을 형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그룹을 형성할 때는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위기감을 느낄 때. 이거 안 되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구조로 간다면 교회들은 더 연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켜내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 교회 별로 핍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총회가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개교회주의가 더 강하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각계 전투 구조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복불복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방법이 됐든 인간적인 방법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몸집이 커져서 주위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나 뭐 좋든 나쁘든 끼치는 거고, 어떤 개체들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딸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죽어간다는 뜻은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게 있으나 생명력이 없으면 실제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과를 100개 땄어도 90개가 썩었으면 못 먹는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게 있느냐를 보면 안 되고 몇 개가 도대체 생명력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만 해요? 숫자만 얘기한다고. 크지만 약할 수도 있고 작지만 강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다 각계 전투를 했었다. 각계 전투를 하다가 그룹이 모일 때가 있다 그랬어요. 뭐랬죠? 위기예요. 위기는 외부에서 닥치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도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 뭐가 되냐면 관계들이 형성이 돼요. 연대가 이루어져요. 네트워크는 이런 개체들이 모여지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되게 여러 방식이 있어요. 모여지는 방식이. 근데 사람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개체로 있는 것들이 군집으로, 그러니까 모여서 어떠한 위기나 혹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에서 가장 쉬운 거는 대장을 찾는 방법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대장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자기 걸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관계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모양은 네트워크가 되게 닮았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장과 이 굵기는 되게 굵어요. 진해요. 의존이든 뭐 지배든. 근데 뭐가 약해요? 이 옆에 관계는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다른 구성원들이 친한 이유는 가운데 대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일 뿐인 거죠. 소위 말해 교회든 집단이든 어디든 강한 보스가 있으면 보스를 따르는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데 그 팔로워들은 각각의 위치를 잡고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도 근데 네트워크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표현한다면 이 사람의 네트워크예요. 이 한 사람의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다이나믹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되거나 혹은 일반적인 구조가 되면 이걸 모아서 뭘 하냐 하면 보스가 됐든 누구 한 사람이 추구하는 한 가지 일만 주로 추구하게 돼요. 나머지는 안 하게 돼요. 물론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는 처치 플랜팅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풀어가는데 제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강한 한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의 가치와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혹은 힘을 모아서 이루어내기 위한 연대나 그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표현하려면 여기는 하나님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큰 의미. 우리는 바닥에 있으니까 몰라. 네트워크는. 굳이 얘기하면 연대에 있어서 최상위 구조예요.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는데 네트워크가 제일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을 봐도 제일 어려운 구조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네트워크는 뭐냐 하면 똑같이 구성원들이 있죠. 네트워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빠진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트입니다. 네트를 통해 워크, 일이 되는 거예요. 앉을게. 네트를 통해 일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네트, 그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잡는 그물. 자, 이만한 그물을 샀어요. 어디가 중심이죠? 투망이나 이런 걸 샀다고 생각해 봐. 그 중에 어느 꼭지점이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매듭이 그물에. 어디가 중심이죠? 사실 중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모양에 따라서 꽉 묶어놓은 데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 네트로서 작동하기 위해 힘의 분산이 균등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강한데 이게 약하면 네트는 깨지게 돼 있어요. 찢어져요. 그래서 물고기가 나가요. 그래서 네트, 그물을 깁는다 그러잖아요. 찢어진 데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왜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야.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은 각각의 꼭지점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존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과도기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서야 될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장이 가는 거야. 그러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꼭지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의 점이 커지는 게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는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균등한 힘의 균형을 갖게 되는 것. 나이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균등하게 되는 것. 그리고 네트가 많은 것을 잡아내기 위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꼭지점들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것들과 다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 물론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점이 모든 점과 다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의 꼭지점을 네트려면 이게 최소한의 거거든요. 대부분은 사각형의 그물을 만드니까 최소한 하나의 꼭지점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몇 개랑 연결돼 있죠? 최소한 그렇게 연결은 돼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다? 사실 네트워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려면 이 구조에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힘의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다 네트워크는. 근데 이 구조에서 뭐가 중심이라고요? 네트워크는 모든 게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생각하는데 한 사람만 생각난다면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네트워크는 누구로부터든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역적인 시작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사람들, 주체들과 이 줄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망까지 계속. 이 그림을 꼭 그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나 또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냐 평신도냐 상관없이 네트워크의 한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한 꼭지점이 되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같이 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물을 깁는 사람의 역할인 거죠. 그물을 깁는다는 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받아내도록 해주는 게 목표지 그 꼭지점이 얼마큼 커지게 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그 꼭지점의 숙제고 그 꼭지점들이 각각의 주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은 본인들이 계속 줄을 타고 넘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다니다가 끊어진 데를 만나거나 약한 곳을 지나거나 할 때에 그때는 저나 혹은 다른 목회자들이 다른 이런 리더십을 나름의 또 리더십들은 생기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향력 있는 그들은 가서 대신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있는 곳에 꼭지점을 연결해 주는 거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어디든 될 수 있는 겁니다. 동네 교회, 그 사람들 교회, 그리고 개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품고 있다면 아직은 애기예요. 너무 약해. 점이야. 애기.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신락 같은 거라도 연결될 수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미래에는 그런 것들 기대하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거 내 자리입니다. 근데 아직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옆에서 배우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빌런으로 봐야 돼요. 여기 난 계속 있을게요. 목사님 옆에 딱 붙어 있을게요.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그럴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내가 떠난다. 이렇게. 내가 떠나는 순간 다 터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의 시간을 건강한 교회에 두든 간에 그리고 그 정신을 누가 이어가든 아니든 간에 건강한 교회의 숙제는 뭐냐면 지금이야 할 때 각각이 각자의 꼭지점에 가서 서서 그 전부터 서서 워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네트워크에서는 의존성을 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다 뭐라고 봐야 된다고? 빌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잉여예요. 잉여. 여기 매듭에 2개를 묶는 건 잉여라고. 의미가 없다고. 이거 왜 묶어? 왜? 오히려 방해만 되지. 상처만 나죠. 물고기에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자, 그 다음 이게 네트의 개념이니까 워크의 개념을 조금만 되게 쉬운데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그렇게 이해 안 하는데 워크의 개념은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예를 들어 홍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교회 지금 필요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끌어다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작은 여기로 가서 시작하겠죠. 선이. 근데 이 사람이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지나 바이패스 하는 거죠. 내가 못 줘. 이거는 박천일 목사한테 가셔야 돼요.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사람은 여기를 거쳐 여기로 가서 필요한 걸 가지고 와서 채우겠죠. 때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숙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서의 문제 해결은 각각의 꼭지점들의 숙제입니다. 물론 이거는 각각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섰다는 걸 전제했을 때 우리 사역자들은 미안하지만 아직은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서 있지 못한다. 근데 이게 커지려면 내 밑에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꼭지점들을 통해서 자꾸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몸집을 키워야 돼. 키워서 한 점을 점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쓸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네트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 역할은 뭐냐면 이 안에 물고기를 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고기를 잡을 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이면. 네트워크가 함께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또 하나의 꼭지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역할은 코디네이터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향을. 당신은 꼭지점이 될 준비가 됐습니다. 꼭지점이 되세요 하면서 도와주든지 꼭지점이 되도록 아니면 당신이 성장하려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저기 봐. 저기 가서 배워.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디렉팅일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디렉팅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디렉터는 원래 방향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봐봐. 그거 저희 가서 해. 방향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디렉터가 결정권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디렉터라는 용어를 네트워크에서는 쓰지 않아요. 제가 그 리더십 센터를 할 땐 디렉터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건 내가 아닌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결정해.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결정할 수 없으면 아예 저도 결정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거고, 차라리 그런 시간에는 뭘 하냐면 꼭지점을 지금 세우러 다니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베트남의 네트가 시작되는 꼭지점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올 겁니다. 한동안은 중간점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겠죠, 이렇게. 근데 장기적으로 붙어가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재생산 구조입니다. 재생산. 그러니까 누가 뭐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거가 되든 내 거가 아니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생산이니까. 재생산을 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맡아서 책임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맡기고 나는 더 낫스러운 걸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과정으로 만든. 네트워크는 그래서 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쪽에 변화가 생겨요. 네트워크가. 자, 보세요. 박철민 목사님이 커피 사역을 하는데 여기가 박철민 목사 꼭지점이라면 가까운 쪽의 네트워크는 커피랑 연관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겁니다. 비교적. 그리고 그게 확장돼 갈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거리가 1m라고 쳤을 때 처음에는 이런데 이 사이에 하나의 꼭지점이 생기고 그러면 50과 50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1m, 1m로. 그러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계속 옆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내 주위에 사방에 점이 찍히면서 커지면서 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확장성은 그렇게 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직선 구조로 생각하거든. 1번 누구, 2번, 3번, 그리고 색깔도 안 맞는 사람은 또 5번에다 넣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죽는 거예요. 비슷한 종류를 가까이 묶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득종은 지금은 우리로 보면 우리 네트워크의 끝자락에서 시작하는 베트남이지만 베트남을 놓고 보면 지금 그 교회는 베트남의 중심 교회인 거죠. 시작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우리가 직접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들 사이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새로운 A, B, C 교회들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확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동네 교회 옆에 또 하나의 꼭지점이 생겨서 그 덕에 네트워크가 커지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큰 변화의 포인트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독립적 사역 구조를 거의 비슷한 나이대 가질 거거든요. 몇 명은. 뭘 하든지 그때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꼭지점 몇 개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그물이 두꺼워진다, 그물이 커진다는 것은 더 큰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기가 큰 교회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꿈이 작으면 안 돼요. 요 한 마리를 잡으려면 낚싯대 하면 돼요. 1000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낚싯대 하나 들고 가는 거는 아니죠. 10,000마리 다르죠. 네트워크 그물을 들고 바다에 가는 사람은 만선을 기대하는 거죠. 만선을 기대했는데 베드로와 형제들과 그 요한과 야고보는 못 잡았던 거지.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은 거예요. 그물이 없었으면 뛰어들어서 작살로 하나 잡는 거죠.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 많은 처치 플랜터들을 세우기 위해 쓰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주인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인정. 여기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잖아.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 나름의 그건 뭐 나이 다 떠나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자꾸만 내가 주인이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네트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누구도 주인이면 안 돼. 우리 네트워크는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 거야?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누가 시작했냐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작했다는 것은 꼭지점 첫 번째 거라는 뜻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분이 대부분이다 혹은 그 사람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과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이쪽에서는 사부작 또 이쪽에서는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모양과 대형 교회나 큰 조직이 여러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관들을. 뭐가 차이냐면 퍼미션의 문제예요.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퍼미션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함께 모여서도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평면 구조가 아니고 첫째는 입체 구조고요. 꼭지점 사이즈가 한 사람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로 보니까 코끼리가 필요하면 코끼리가 되고 토끼가 되면 토끼가 되지만 토끼라서 코끼리 밑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고 코끼리는 코끼리여야 돼. 사이즈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코끼리는 코끼리 일을 하고 토끼는 토끼 일을 하겠죠.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를 아프리카관을 만들든 아시아관을 만들든 그거는 주체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지금으로서는 인큐베이팅 단계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엄밀히 얘기하면 소속이 어디야? 당연히 건강교회 소속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분을 얘기할 수 있죠. 내 10년을 바쳤으니까. 근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젠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 소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 그들도 하나의 목회자고 주체고 처치 플랜터고 사역자인 거지. 그러면 나와 그들의 관계는 이 주체가 돼서 우리 같이 뭐 할래? 너희가 뭘 제공할까? 각각의 주체가 자기의 것을 찾아서 계속 크려고 노력하면 속도는 빨라질 거고 언젠가 뭐가 생기면 그거 나 줘요 하면서 기다리려고 하면 이 속도는 늦어지거나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주는 걸 받아먹는 것만으로는 어차피 꼭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